네, 오늘 장 탑10은 IM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미중 씨는 매일매일 최고가 경신 중인데 비트코인도 최고가고 그 최고가는 그쪽에만 붙나 봐요. 국내 증시에는 정말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지금 뭐 자금들이 다 미증시 암호화폐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수가 좀 매력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자꾸 디커플링만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이익 전망치가 이제 여러 섹터별로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이제 이번 당선인이 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화면 자료를 보시더라도 특히 엔비디아나 특히 테슬라 쪽에 대한 이 수급 요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물론 이제 10월달 중국향에 대한 판매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치나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FSD에 따른 이제 전기차 수요에 따른 기대감이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좀 시장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그만큼 자금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커지는 이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LG 엔솔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관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 문제 때문이다. 지금 뭐 테슬라도 지금 보유 주식 1위고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가 지금 이 순간에서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료는 뭘까요? 뭐가 될까요? 일단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3월 되면은 또 공매도 이슈도 이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연말 우리가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도 이제 슬슬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미국 주식만 산타랠리를 받을 거냐, 아니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사실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밸류업 관련 이슈도 이미 어느 정도 새로운 이슈가 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나 여러 개별 종목단에 대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반등 요소가 조금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삼성전자가 좀 SK 하이닉스와 좀 주도를 해줘야 하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네. 불안감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데요. 내년 2월까지도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 하면 지금 뭐 국내 증시에서는 쉬어가야 하는 건지 그냥 진짜 트럼프 관련주만 봐야 되는 건지 힌트를 조금 더 얻어볼게요.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IRA 폐지할 거다라는 걱정 때문에 최근에 좀 과도하게 하락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씩 거치고 있어요. IRA 폐지보다는 이제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그 세부안을 조정하는 쪽으로 갈 거다. 어쨌든 피해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테슬라는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국내 기업들의 합작법인 공장 지역인데요. 이게 이번 투표 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된 거 다 열어보시면 LG 엔솔이 있는 오하이오주라든지 여기 미시간주에 있는 공장 다 지금 공화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2차 전지를 좀 매수를 해야 되나 국내에서 방향을 어떻게 보세요? 국내 거요. 국내로 일단은 국내 뭐 전체적으로 일단 공화당에 한 18명 정도가 일단 IRA를 이제 반대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드스옙 했을 경우에, 물론 IRA 관련해서 뭐 축소까지는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26년부터 27년 정도부터는 사실 IRA에 대한 보조금 없이도 그만큼 가격단이 어느 정도 다운되게 되면은 그만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의 가격 차이가 없게 되게 되면은 뭐 전기차 수요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시장에서 이제 결국에는 우려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LG 엔솔이나 뭐 SK온이나 이제 그리고 이제 삼성 SDI와 같은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될 것인데 대신에 이 물량들이 과연 이게 충분히 가동률이 100% 나올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물량들이 받쳐줄 수 있을까 좀 굉장히 고민인 상황입니다. 내년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회사는 사실 테슬라 말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배터리 3사들도 지금 내년 사업 계획 목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다 하나씩 주고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내년 유럽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북미 시장도 중요하겠지만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산화 배출 관련된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이제 BMW도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트럼프와 관련된 IRA 초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시장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시장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조금 불안 요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숫자가 나와주고 그 시장에 대한 업황의 회복 여부가 좀 나아져야 돼야 좀 숫자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LG 엔솔 뭐 최근에 관련 뭐 루너나 아니면은 포드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벤츠 관련 4680 배터리 양산이 4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 1분기, 2분기에 따라서 LG 엔솔이 이 시장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분위기는 좀 단기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2월, 3월에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2차 전지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좀 경계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어제였나 2차 전지 세미나 또 네.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LG 엔솔 그리고 그의 밸류체인은 LNF는 또 오늘 강하고요. 나머지 SK 오온, 삼성 SDI라든지 미국의 공장 가지고 있는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형제라든지 다 따로 봐야 될까요? 그냥 딱 테슬라 납품 업체만 봐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봐요? 일단 테슬라 납품 업체가 일단 시장의 우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테슬라 밸류체인 일단 종목을 보는 건 좀 굉장히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성우라는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게 네. 셀 케이스 캡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내년 애리조나 공장 그쪽 협약 맺은 LG 엔솔단의 밸류체인인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워낙 주가가 많이 좀 빠진 상황에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충분히 뭐 저도 접근이 좀 충분히 유효하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LG 엔솔과 뭐 LNF 이쪽 단의 이제 흐름이 좀 다른 2차 전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우위적인 측면 특히 LNF도 특히 최근에 좀 실적에 대한 부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상세화되는 과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자폭은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빠르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2차 전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별단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향 밸류체인은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 주셨고 사실 일론 머스크 CEO가 네.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게 여러 사업체가 있잖아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타링크도 있고요. 뭐 스페이스 X도 있고요. 그쪽에 이번에 사실 더 집중받은 게 맞거든요. 국내에서도 우주항공이 강했죠. 뭐 로봇주 강하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머스크 관련주는 차라리 뭐 자율주행 로봇, 우주 이쪽으로 좀 보는 건 어때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로봇은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처음 이제 일론 머스크 이슈로 부각이 된 건 맞지만은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는 워낙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나중에는 굉장히 큽니다. 2030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그냥 사람을 어느 정도 재배시키고 그 공장에서 연간 2천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연간 지금 테슬라가 한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사이에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따라서 생산력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효율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로봇 두산 로보틱스도 이번에 뭐 실적 결국에는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작년 IPO 때 2분기 때 흑자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3분기 때도 적자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로봇은 굉장히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우주항공도 아직은 뭐 AP 위성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시장에 막 슬쩍 올라갈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미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초창기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제 우주항공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등이 좀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나마 우주 아까 로봇 좀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단기예요, 지금 모르는 것들은? 일단 저 대부분 좀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그
머스크 CEO가 하는 사업체들 있죠.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이쪽으로 규제 완화 정책 카드를 아예 갖고 꺼내면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였는데 네. 사실 그런 소식이 있다라고만 해도 사실 투자 심리는 반등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나마 이제 FSD가 이제 빨리 이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워낙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 먼저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물론 우리나라 그 다음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넥스트치도 마찬가지고 프론티어도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레벨 3단계, 레벨 4단계 가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은 측면이 있고 좀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좀 테마로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판단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치. 제가 그 11월 6일 그 대선 투표 결과 발표하는 날 그때 봤을 때 그 트럼프 후보가 우세합니다라고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비트코인이 막 올랐어요. 1억 200만 원 정도. 아까 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1억 한 거의 3천 가까이 올랐고요. 일주일 만에. 야, 대단합니다. 국내 관련주들도 움직입니다.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우선주 어제 상한가 갔고,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 계속 잘 가는데 비트코인 이 상승세 따라서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투자 시선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암호화폐 관련 규제 완화죠.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첫 번째로 할 게 게리 겐슬러,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화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게 원자력과 이게 그 화석 연료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일렉트릭도 좀 주가가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규제 완화가 풀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는 더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최근에 도치코인도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화폐에 관련된 흐름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뭐 역사상 신고가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물론 하나의 모멘텀이 아마 1월 20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행이 된다. 게리 겐슬러가 실제로 해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뭐 트럼프 트레이드와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지금 행정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집권 내년 1월인데 2월인데 너무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단기 테마 트레이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버블이 딱 깨진다면 시장에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이 또 고민되는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우려스럽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 코인 하나 때문에 시장의 수급들이 굉장히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2020년 때에도 한번 이제 느껴봤을 거고, 그만큼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코인만뿐만 아니라 증권 시장도 굉장히 거래 대금이 굉장히 화랑이 됐었죠. 오히려 이제 예금 자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증권이나 이제 코인 쪽 시장을 좀 옮겨갔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테마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든 이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사실 오늘이나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동안 올랐던 섹터들이 빠지고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산업 섹터들이 대부분 주가 상승의 흐름이 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는 좀 쉬운 시장은 좀 아닌 건 좀 맞습니다.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하나의 또 트집을 잡게 되면은 또 양도세 관련 이슈가 또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될 거고 워낙 이제 올해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10억에서 50억으로 올랐지만은 이게 워낙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했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좀 시장이 좀 팽배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집권한다라는 가정하에 집권하니까 이렇게 뭐 철강, 머스크 관련주
비트코인 이렇게 좀 단기로 보는 종목들 말고 아예 조선 방산 그 전력 전통 인프라는 쭉 이제 집권 내내 그런 쪽에 대한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장 나을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사실 네. 뭐 올해 초부터 계속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단계 더 얹어졌잖아요. 그만큼 과연 이음 트럼프 정권과의 얼마만큼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그 규제나 그런 관련된 법규 같은 거를 해제하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부분이 전 조선주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방사는 워낙 이제 올해 관련해서도 수준 모멘텀이 많고, 가령 이제 내년 미국과 관련된 무기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은 방산과 조선은 충분히 저는 메리트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반도체를 볼 텐데요. 트럼프 수혜주가 있다면 일각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피해주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뭐 화장품 이런 수출주들이 포함이 될 텐데요. 계속 주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화장품도 어제 좀 급락이 나왔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수출주들은? 일단 반도체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이제 위협이 생각보다 커요. 특히 SMIC나 CXMT나 YNTC와 같은 중국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생각보다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CXMT 같은 경우도 DDR5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충분히 기술력이 올라왔고, 물론 이제 캐파 자체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비교는 안 되지만은 네. 이 회사들이 내년에 전체 D램 시장에서 10%까지 점유율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D램 낸드 쪽에 대한 수익성이 내년에 가이던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거기서 이제 최근 TSMC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공급을 이제 차단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 우리가 예전에 2015년쯤에 디스플레이 그때 디스플레이 굴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LCD가 완전 무너지게 되고 OLED로 대체를 해왔듯이, 그만큼 지금은 반도체 쪽에 대한 굴기 산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결국에는 향후에 중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물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중 매출의 50%가 반도체였는데 아마 지난달 매출이 수출에서 거의 30%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더 좋은 흐름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당연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하락세는 중국과의 관계, 거기다가 최근에 디램과 낸드 가격 하락세, 그리고 그게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이슈가 그게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좀 다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가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중국 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중국 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년 가이던스에 대한 부진. 과잉 공급 때문에? 네. 그럼 70법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70법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네. 테일러 공장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은 지금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충분히 그 우려보다는 조금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는 것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대체 우리나라 종목 좋은 게 뭐냐, 좋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요.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가장 좀 속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가 흐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들은 일단 개인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대부분 8만 원 그 가격대에서 신용대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신저가를 찍었다는 그런 그만큼 향후에 담보대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걸 시장을 반등을 시킬 만한 요소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일단은 SK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전영은 이제 부문장이 얘기해왔던 것처럼 실제로 4분기 때 디램 매출에서 HB의 비중이 많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매도세가 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저희 애널리스트 연구원의 일단은 입장에서는 54,000원이 항상 저점이긴 했어요. 근데 그 가격대까지 오늘 왔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지를 받느냐. 사실 여기서 더 빠진다는 거는 사실 네. 이 정도 워낙 뭐 6만 원대부터는 워낙 그 이미 밸류에이션에 대한 과도한 매도세가 맞긴 하겠지만은 워낙 그게 지금 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수급적인 흐름에서 좀 매도세가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워낙 낙폭 가대는 좀 맞다라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회복은 되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도 좀 체크해 보면요. 아, 너무 좀 급락세가 과도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뭐 물론 영업이익의 컨셉을 하회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수출주 안에서 이제 화장품 쪽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항상 북미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점차적으로 올라왔고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4분기 기대감은 크겠지만은 물론 이제 워낙 이게 1, 2분기 때 좋다 보니까 3분기 때부터 가이던스를 컨센 자체를 워낙 높여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대부분 컨센보다 부진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물론 이제 아까 화장품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뭐 어차피 그동안 성장해왔다는 건 맞고 근데 이거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매출 비중이 올라갈 거다. 근데 중국은 애초에 이미 소비가 살아나더라도 이제 프로야와 같은 그런 로컬 코스메틱 화장품들이 워낙 기술력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런 경쟁 속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비중 오히려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때 컨센보다 그나마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조금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점에서는 일단 화장품은 일단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대한 모습을 보자. 물론 어제 강군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졌다는 거는 사실 네. 강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없다. 우리나라 화장품들 순위 안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향보다 좀 미국향으로 그래도 봐야겠네요. 봐야겠다. 보는 것보단 지금은 아예 그냥 관망일까요? 일단 화장품? 간망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트도 나와봐야겠지만은 특히 유럽향, 네덜란드, 폴란드 이쪽 유럽향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낫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정 과장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